이번 시간에는 팔꿈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외반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내측 측부 인대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측 측부 인대라고 하면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얘가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꺾었을 때 뭔가 통증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래서 발구스 스트레스를 줘보는 거죠. 자, 대상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검사 측 팔을 약간 20-30도 정도 좀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회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팔꿈치 가쪽을 고정축으로 삼고 그 전완 부분을 이제 감싸 쥐는 거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잡은 손은 바깥쪽, 그쵸? 당기고, 이 팔꿈치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 팔꿈치 안쪽 공간이 이제 벌어지겠죠? 이 벌어지도록 외반력을 가하는 거죠. 이 외반력을 가했을 때 건축에 비해서 팔꿈치 안쪽의 관절 공간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어떤 느슨함, 그 다음에 어떤 통증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발구스 스트레스 테스트를 움직이면서 검사를 하는 무빙 발구스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그 투구 동작, 그쵸? 오버헤드 투구 동작을 역학적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가지고 동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MCL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뭔가 미세하게 손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일반 검사로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미세한 손상을 찾아내는데 민감도가 더 높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MCL, 내측 측부인대의 안정성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투구 동작처럼 이렇게 오버헤드 동작을 취해 주는 거예요. 어깨 관절 90도 회전, 완전히 외회전 시켜가지고 팔꿈치가 하늘이나 전방을 보게 만든 상태에서 팔꿈치를 완전히 최대로 이제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제 이 팔꿈치를 받치고 여기는 이제 전환을 쥐고 이 손으로 발구스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팔꿈치를 최대 30도까지 빠르게 신전을 시켜보는 거죠. 이 외반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팔꿈치를 최대 굴곡 자세에서 빠르게 신전을 시킨다. 특히 이제 팔꿈치를 펴는 움직임 과정 중에서 이 특정 구간이 있어요. 70도에서 120도 사이, 그쵸? 여기서 팔꿈치 안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재현되거나 아니면 어떤 불편감 이런 게 나타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검사를 하고 외반력, 발구스 포스를 계속 가해준다. 요게 무빙 발구스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유명한 코젠 테스트, 테니스 엘보, 가쪽 위관절 윤기염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대상자 바르게 앉히고 전환을 책상이나 아니면 뭐 검사자 허벅지 위에 이제 안정적으로 받쳐놓은 상태에서 팔꿈치 90도 굴곡시키고 회내 상태, 그쵸? 손바닥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검사자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이 외측 상과 부위, 그쵸? 여기 부분을 촉지해서 통증 지점을 확인한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의 손등을 잡고 손목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대상자가 손목을 위로 들 때 저항을 가하면서 여기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자의 어떤 하방 저항에 대항하여 손목을 위로 올리려고 힘을 쓸 때 여기 외측 상가 부위에서 날카로운 어떤 국소적인 통증이 재현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즐리 검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쪽 위관절 윤기염 유무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테니스 엘보, 그쵸? 이 외측 상가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신전근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얘는 이제 중지 신전근의 어떤 뭐 염증이나 그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방법으로는 대상자를 바르게 앉히고 전환을 책상 위에 편안하게 이제 받쳐 놓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대상자는
외측 상가 부위를 촉지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꾹 누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자, 손목은 고정하고 손가락만 하늘을 향해서 위로 힘껏 들어 올려 보세요. 중지를 신전시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저항을 줬을 때 가운데 손가락 위로 들어 올릴 때 어떤 손가락 자체의 어떤 통증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만지고 있었던 그 외상가 부위 있죠? 그 부위에 날카로운 국소적 통증이 재현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 검사입니다. 밀스 테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니스 엘보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아예 내가 수동적으로 그 신장 스트레스를 가해가지고 상처난 부위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앉히거나 서게 한 자세에서 한 손으로 아까 외측 상가 그 부위를 촉지를 함과 동시에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대상자의 손을 잡고 완전히 아랫팔을 안으로 돌리는 회내를 먼저 시키고 그 상태에서 손목을 아래로 꺾는 최대 굴곡 상태를 만듭니다. 첫 번째 회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굴곡 상태를 만든다. 완전히 이제 그 신전근들을 다 수동적으로 그 신장한 상태가 되겠죠. 이 회내와 굴곡을 유지한 채 팔꿈치를 수동적으로 끝까지 완전히 이제 펴는 거죠. 팔꿈치를 펴가지고 그 신전근들을 완전히 늘려놓는다. 팔꿈치를 마지막에 이제 쭉 펼 때 촉지하고 있는 외측 상가 부위에 날카로운 어떤 통증 이런 게 발생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퍼 엘보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그쵸? 내측 상가 옆매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굴곡근 그리고 회내근이 이제 좀 여기 내측 상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최대한 신장시켜가지고 거기에 염증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검사자가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여기 안쪽 내측 상가 부위를 촉지를 해가지고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회외 그렇죠, 손바닥의 위를 향하게 이제 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손목을 손등 쪽으로 꺾는 최대 신전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유지한 채 팔꿈치를 수동적으로 끝까지 이제 신전을 시킵니다. 팔꿈치를 이제 쭉 펼 때 이 내측 상가 부위에서 어떤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시프트 테스트를 이제 엘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릎에서도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엘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팔꿈치 그 외측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외측 측부인대의 어떤 복합체, 특히 이제 그 척골 측부인대 RCL, 그쵸? 거기에 파열 및 후 외방 회전 불안정성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침대에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어깨관절 완전 굴고 외전시켜서 고정한다. 완전 이 풀 오버헤드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만든 상태에서 전환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끝까지 돌리는 완전 이 회외 상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발구스 포스를 가하면서 이 축성 압박을 동시에 가합니다. 축성 압박을 이제 동시에 그 팔꿈치에 이제 가하는 거죠. 회외 그 다음에 발구스, 그 다음에 이 축성 압박 이 세 가지를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약 0도에서 40에서 60도 방향으로 천천히 이제 구부려 보는 거죠. 자, 양성 반응이 조금 복잡한데요. 팔꿈치를 이제 그 30도 정도 구부렸을 때는 이 요골두가 이제 아탈구가 되는 거죠. 아탈구가 되면서 어떤 그 관절면에 덩어리 같은 어떤 돌출이나 함몰이 이제 관찰되다가 40도에서 60도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이 뒤쪽으로 빠졌던 요골두가 전방으로 정복되면서 마찰은 통증이 유발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 아이코프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핑켈스타인 검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실제로 건은사 준비할 때도 저는 핑켈스타인 검사가 이 아이코프 검사인 줄 알았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얼른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었어요. 자, 아이코프 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핑켈스타인 검사가 아이코프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손목 건초염, 드케르빙 증후군, 그쵸? 그거를 검사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엄지손가락을 이제 손바닥 안쪽으로 구부려서 이 네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다 감싸줘서 주먹을 쥐는 거죠. 그 상태에서 손목 전환 고정한 상태에 새끼 그 손가락 방향으로 척측 편移시켜가지고
엄지 쪽에 여기 힘줄, 그쵸? 여기가 이제 그 요골 경상돌기 부위죠. 그 1신전구획 터널, 그쵸? 거기서 날카롭고 뭔가 극심한 어떤 통증이 유발이 되면 양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코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손목 건초염이 없어도 정상인도 좀 이렇게 아프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양성률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핑켈스타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조금 더 정확도와 특이도가 좀 높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전하늘, 중립이, 그러니까 날을 세워가지고 엄지가 하늘을 보게 한 상태로 이제 고정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들을 편안하게 이완시킨 상태 유지. 자, 한 손으로 이 대상자의 엄지 손가락만을 단독으로 잡고 아래팔 축을 따라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길게 잡아당기면서 여기를 이제 늘려보는 거죠. 그때 마찬가지로 그 요골 경상돌기 그 부위에 국소적인 어떤 찢어지는 듯한 그런 통증 그런 게 발생하면 이 사람 득헤르뱅 증후군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왓 검사라고 해가지고 리스트 하이퍼플렉션 앤 에이비덕션 오브 더 덤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득헤르뱅 증후군 검사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손목을 검사자가 한 개의 범위까지 완전히 이제 이 손목을 구부리는 이 과굴곡 상태를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엄지를 최대한 펴고 벌리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자세 유지하면서 이 엄지손가락 바깥쪽으로 벌려보세요. 능동적 무지외전을 시키는 거죠. 그때 나는 얘가 안 벌려지려고 반대쪽으로 이제 강한 저항을 가하는 거죠. 이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엄지를 벌리려고 힘을 쓰는 순간 그 핑켈스타인 검사했을 때 나타나는 그 부위 있죠? 거기에 극심한 통증이 재현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최대로 굴곡을 시키고 엄지를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엄지를 벌려보세요. 저항을 주고 버티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때 통증이 발생한다. 와트 검사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 그쵸?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인 수근관을 의도적으로 좁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팔렌과 뭐 리버스 팔렌이 있죠. 팔렌 검사, 손등이 이렇게 마주보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를 이제 1분 동안 유지를 했는데 1분 이내에 정중신경이 우리 지배를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엄지, 검지, 중지, 그 다음에 약지의 절반, 그쵸? 거기 부위에 찌릿찌릿한 어떤 감각 이상 통증이 발생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버스 팔레는 이제 반대로 기도하는 자세, 프레이어 테스트라고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넬 사인, 그쵸? 우리 그 발목 터널 증후군에서도 티넬 사인 확인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분을 이제 톡톡 쳐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중신경 주행 경로 확인한 다음에 뭐 타진기나 아니면 손가락 끝으로 해당 부위 톡톡톡 가볍게 타격했을 때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이 손가락 쪽으로 어떤 저림, 찌릿찌릿 감각 이상 이런 게 나타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달 세모뼈 부구 검사 발로트망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레이건 검사라고도 합니다.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발로트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손목 통증 중에서도 이 새끼손가락 쪽의 어떤 손목 통증 여기가 좀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손목뼈 사이에 인대 그 결손을 확인하는 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달세모뼈니까 반달뼈랑 이 세모뼈를 연결하는 반달세모인대의 손상과 불안정성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달뼈랑 이 세모뼈, 두상골이 이제 이 콩알뼈죠, 콩알뼈. 그렇죠? 세모뼈랑 이 콩알뼈를 이제 동시에 감싸지면서 반달뼈 부분을 이렇게 이제 앞뒤로 아니면 위아래로 피아노 건반 누르듯이 어쨌든 강하게 이제 흔들어 보는 거죠. 요거를 이 세모뼈를 앞뒤로 흔들었을 때 건축외부에서 뭔가 헐겁거나 덜컹거리는 느슨함 이런 게 뭐 통증 이런 게 발생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로트만 검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왓슨 검사입니다. 스케포이드 시프트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스케포이드가 이제 손배뼈, 주상골이죠. 이 손배뼈랑 반달뼈 사이를 연결하는 손배 반달인대의 불안정성 및 파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시작 자세는 이 엄지손가락 끝으로 이 손배뼈 있는 부분을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한 손으로는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 쪽으로 척측 편의 상태로 둡니다. 이 척측 편의 상태가 이제 시작 자세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압박을 유지하면서 이 편의되어 있던 거를 엄지 쪽으로 다시 요측 편의를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 손배 반달 인대가 잘 붙어 있다라고 하면 손배뼈를 눌렀을 때, 그쵸? 뭔가 이렇게 막히게 되겠죠. 여기 인대가 잘 잡아주고 있으니까 뼈가 이렇게 그냥 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대가 뭔가 나가리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뒤로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쵸? 툭 밀려 올라가면서 이 아탈구가 일어난다. 그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탈구가 일어났다가 엄지를 떼면 다시 그 아탈구 되어 있던 그 손배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뭔가 통증이 재현된다? 뭔가 정복감, 그쵸?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정복 현상이 나타나면 양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렌 검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의 어떤 혈류 공급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기 오르게 하는 것처럼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빠르게 반복하고 다 이거를 손을 다 이제 그 동맥을 다 압박을 하는 거죠. 하나씩 이제 떼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피가 이제 잘 통해가지고 다시 색깔로 잘 돌아오는지 이거를 보는 거죠. 창백했던 손바닥이 정상적인 붉은색으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색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막혔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 양성이다. 요게 이제 알렌 검사 어떤 혈류 공급 상태를 확인하는 그 검사가 되겠습니다.